11화에서는 드디어 보영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보영 시신을 유기한 사람은 신추호와 양응수로 드러났는데요. 그들이 시신 유기 장소로 폐교를 선택한 것도 결국 기름이 부족한 것이 이유였죠. 정말 끔찍한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요. 보영이 트렁크에 실린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할 당시만 해도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건우 말대로 처음부터 신고를 했다면 보영이가 죽는 일도 온 마을 사람들이 추가적인 범죄자가 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대로 벌받게 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려다 결국 모두가 파멸을 맞게 된 것이죠. 원작에서는 최나겸이 살아있는 보영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신추호와 양응수가 유기하며 결국 살아있던 보영이를 죽인 것은 신추호였습니다. 진짜 살인마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 되짚어보면 왜 신추호가 그토록 앞장서서 정우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는지 이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지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정우를 핍박해왔는데요. 그는 정우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자 급기야 해서는 안 되는 이 방법까지 사용했었죠. 바로 심동민에게 그를 살해하라고 총을 구해줬는데요.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정우를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한 심동민을 부추겨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노상철의 등장으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11화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폐차했을 거라 생각했던 정우차가 컨테이너에서 발견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차 트렁크에서는 보영을 죽이는데 사용된 결정적 증거인 삽두자루가 발견되며 현구탁이 결국 수세에 몰리게 되었죠. 더 이상 수사를 막을 수도 사건을 은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현구탁은 또다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죠. 바로 병무의 구속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양응수를 이용해 신추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응수는 현구탁의 공작에 또다시 말려드는데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영 팔찌를 심동민에게 보여주며 그를 죽인 건 정우가 아닌 신추호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상실한 심동민은 보관하고 있던 엽총을 들고 신추호에게 달려가죠. 급기야 정우와 하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추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우를 죽이라고 자신이 심동민에게 준비해줬던 총에 결국 자신이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구탁이 정말 악질인 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 모두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11화에서는 정우 차량의 목격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김희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날 운전자가 정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목격자는 11년 전 차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 자신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중년 남성 2명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진술을 받은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김희도와 현재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여자 경찰이죠. 그는 당시 여자 경찰에게도 현재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모두에게 묵살당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당시 이들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승진을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서장이었던 사람은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갔고 현구탁은 형사과장에서 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희도 또한 현재의 형사과장으로 승진을 했죠. 그럼 당시 여자 경찰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만 승진해서 누락될 일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어쩌면 현재 예영씨를 보좌하고 있는 비서가 당시 여자 경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신의 중대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 자신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관리가 쉬운 법이죠. 여러 회차들에서 보면 그 비서도 11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화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박형식이 건우가 그린 그림에 충격을 받아 예영씨를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비서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냥 있으라며 그 자리에서 다은 사건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했죠. 아무리 비서가 예영 씨를 보좌하고 뒤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함께 처리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시 사건을 눈감는 대신 예영실이 자신의 비서로 데려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일 그가 진짜 여자 경찰이고 현재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뭔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12화에서는 하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는 자신의 자백으로 병무가 구속되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가출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진 돈이 바닥나자 최나겸을 찾아가 정우를 이용해 그의 불안을 자극하죠. 물론 그 최종 목적은 돈입니다. 민수는 정우와 하설이 매일 붙어 다닌다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어쩌면 두 사람이 현재 사귀는 사이일 수도 있다며 최나겸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죠. 급기야 전날 밤에는 하설이 정우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말까지 합니다. 최나겸이 과연 하설을 이대로 두고 볼까요? 11년 전 자신은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사건 현장을 은폐하고 뒤처리를 도맡아 한 것이 그인데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우를 갖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이었죠. 11화에서는 박형식을 협박하고 있는 협박범이 바로 최나겸이라는 것을 알아낸 예영실이 그를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딜을 하게 되었죠. 그때 최나겸이 예영실한테 요구한 것은 바로 고정우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찌 보면 현재 정우 옆에 있는 하설을 처리해달라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인데요. 예영실 또한 수호가 박다은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것을 다 알아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일전의 뒷조사를 통해 하설이 수호와 깊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최나겸 부탁이 아니더라도 수호 입을 막는 동시에 하설의 입 또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에서도 하설이 그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설은 정우가 구해내는 것으로 나오죠. 아마도 예영실이 하설을 납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소는 수호가 있는 정신병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11화에서 노상철과 정우 그리고 하설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노상철이 오늘은 데려다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죠. 어쩌면 하설이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왠지 분위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좀 쎄하게 느껴졌죠.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워낙 빌런들이 악질이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